자, 여튼 봅시다. 자, 이제 뭘 할 차례냐면 강의 노트 25페이지 개념으로는 마지막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짜치게 나올 겁니다. 봅시다. 비합리적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지 않은 발상이라서 그냥 이런 걸 생각해내는 사람이 똑똑한 거고 우리는 그걸 배워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구로서 쓰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10시 0의 제곱 더하기 10시 1의 제곱 더하기 10시 2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10시 10의 제곱 이걸 계산하려면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시험에 현호가 뭐 정말 빨리 풀어가면 10분 만에 다 풀고 40분이 남았다고 하자. 40분 동안 이거 한 문제 풀려면 계산할 수 있겠어 없겠어? 하면 되지. 40분인데 맞지? 문제는 뭔지 알아?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과 r에 대해서 n 더하기 r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내가 모든 조합을 그 숫자가 나올 거는 모든 조합을 다 해봐야 돼. 못 풀어. 그래서 현실적으로 풀면 사실 운이야. 어떤 얘기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스러운 발상으로 풀려고 낸 문제는 아닌 거야. 우리가 이런 식 본 적 있어 없어? 이전에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경험하지 않으면 좀 힘들어. 해봅시다. 어떤 거냐면 생각보다 엄청 간단해. 우리가 1 더하기 x의 10제곱이랑 1 더하기 x의 10제곱을 곱하게 되면 뭐가 나오지? 20제곱. 그러면 이 친구에서 10제곱 항의 개수와 이 친구에서 10제곱 항의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여기서 10제곱 항의 개수가 얼마야? 20시 10일 거야, 맞지? 여기서 10차항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 0차, 10차, 1차, 9차, 2차, 8차 이렇게 하는 거지. 괜찮지? 써봐. 0차항의 개수는 얼마야? 10시 0이야. 10차항의 개수는 10시 10이야. 괜찮지? 얘는 어떻게 돼? 10시 1이야. 10시 9야. 얘는 10시 2, 10시 8 이렇게 되겠지. 근데 제곱. 얘가 10시 0의 제곱인 거야. 얘가 10시 1의 제곱인 거야. 얘가 10시 2의 제곱인 거야. 이렇게 가겠죠, 맞지? 그럼 이거 다 답은 누구랑 같아야 돼? 10차항의 개수인 20시 10이랑 같은 거야. 그래서 답은 30 이렇게. 20, 야, n 더하기 r이 원래 문제거든. 원래 문제. 괜찮지? 그냥 지식이면 한 줄이야. 눈풀이. 어떤 얘기 하는지 알겠지? 근데 또 그 눈풀이 마음에 안 드는 쌤들이 있는 거야. 영문도 그렇고 성시도 그렇고 있었던 거야. 봅시다. 거기 영문 문제인데 얘는 이제 20시 0 곱하기 30시 10 그 다음에 더하기 20시 1 곱하기 30시 9 이렇게 쭉 가서 이제 20시 10 그리고 30시 0 이렇게 합니다. 얘는 이제 저것처럼 이쁘게 생기진 않았지만 저것처럼 지식만 가지고 아니 그냥 공식을 딱 따라 해가지고 이렇게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지. 구조를 이해하길 바라는 거야. 결국은 여기가 0이라는 말은 얘는 0차항의 개수인 거야. 얘는 몇 차항의 개수야? 10차항의 개수야. 얘는 몇 차항의 개수야? 1차항의 개수야. 얘는 몇 차항의 개수야? 9차항의 개수. 그러면 0차와 10차 곱하면 10차고 1차와 9차 곱해도 10차고 10차와 0차 곱해도 10차고 그럼 결국 얘는 어떤 10차항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구나. 근데 여기가 20C니까 얘는 1 더하기 X의 몇 제곱? 20제곱과 얘는 1 더하기 X의 몇 제곱? 30제곱에서 1 더하기 X의 50제곱이 될 거고 따라서 여기의 10차항 개수를 구하라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알아보는 거지. 왜 1 더하기 X지? 그냥 개수가 제일 간단해서. 개수가 제일 간단해서.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 더하기 X가 뭐라고 했어? 출발이라고 했어. 가장 기본. 아까 이항정이 이항계수의 성질을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했어? 그게 기본이라고 했잖아. 그게 그걸로 표현되었을 때 개수가 제일 이쁘게 나와. 오케이? 그래서 그걸로 만들어주는 거 다른 걸로 해도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뭔가 조작이 필요하지. 그래서 그냥 제일 기본 공식을 하는 거야. 괜찮아? 근데 이게 또 이제 성심에서 또 마음에 안 들었나 보지. 그래서 또 이제 약간 다른 결을 내는 거야. 일단 성실에서 낸 건 뭐지? 이렇게 여기는 전부 다 뭐였어? 전부 다
더하기였잖아, 맞지?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10C1의 10C 0의 제곱 빼기 10C1의 제곱 10C2의 제곱 빼기 10C 3의 제곱 이렇게 쭉 가서 더하기 이제 10C 10의 제곱 이렇게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뭔가 공식만 외워서 푸는 걸 좀 이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 맞지? 특히 저런 거는 그냥 숫자 외우면 답이 나오니까, 맞지? 그럼 그렇잖아.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거 두 배 한 거에다가 그냥 해서 답하면 된대. 하면 진짜 사실은 할 줄 모르는 애들도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기 싫을 수 있잖아, 선생님들이. 이렇게 내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그 뭐지 좀 어려운 문제집들 있잖아. 그런 데는 있는 문제긴 해. 봅시다. 그럼 여기 뿔마가 생기잖아, 맞지? 그럼 뭐가 필요한 거지? 마이너스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걔를 제곱하면 뭐가 생겨? 짝수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홀수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게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식으로 하는데 1 더하기 x의 10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x의 10제곱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리고 전부 다 결국 10번씩 선택하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여기서 0차 여기서 10차 이렇게 하면 개수가 어떻게 만들어지지? 10C 0 곱하기 10C 0 이렇게 10C 10 만들어지겠지. 여기서 1차 여기서 9차면 어떻게 돼? 10C 1 그리고 10C 9에 마이너스 1에 1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괜찮니? 마이너스 1을 9제곱해도 괜찮아. 어차피 똑같은 얘기니까 맞지? 그럼 뭐가 생겨? 얘는 10C 0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0C 1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괜찮아? 그럼 이제 저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결국 뭐야? 얘네들은 결국 이거 다 더하게 되면 이 다항식의 10차항의 개수가 되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해? 얘를 뭔가 좀 이쁘게 정리해야 되는데 하나의 그걸로 모아서 지수가 같으니까 이렇게 쓰고 1-x 제곱의 10제곱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에서 10차항 개수야. 그럼 x제곱을 몇 번 선택해야 돼? 그래서 곱하기 마이너스 1의 5제곱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0C5가 답이 되는 겁니다. 괜찮니? 어쨌든 지금 설명을 들은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어렵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자연스러운 발상이 아니다. 최소한 시험 때 내가 까먹었을 때 이걸 맞추기는 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지식으로 가지고 있기를 바라는 거야. 괜찮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그 강의 노트에 있는 개념은 끝났고 책을 잠깐만 봅시다. 자, 필수지 6번을 보게 되면 필수지 6번에 1번은 아마 그냥 뭐 눈으로 풀릴 거고 2번 같은 건 조금 신경 써야 된다 알았지? 그리고 3번도 쉬울 거고 4번도 그냥 쉽게 끝날 겁니다. 자, 2번 봅시다. 2번이 그나마 여기서 문제에서 조금 가져갈 게 있어. 2번은 어때? 2번? 응? 뭐라고? 그치? 마이너스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주어졌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0C 20까지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것도 쌤도 비슷하거든 사실. 1 더하기 x의 n 제곱에서 이제 얘가 nc0 이제 뭐 더하기 nc1 x1 제곱 더하기 nc2 x2 제곱 더하기 쭉 가서 ncn xn 제곱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 이제 아까 x1 대입하고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이렇게 막 한다고 했었잖아, 맞지? 근데 보통 이거 공식 다 외워, 맞지? 그리고 이거 둘이 더한 공식도 외워, 둘이 뺀 공식도 외워. 근데 이 공식을 좀 소홀히 해. 이 식 자체를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쌤도 똑같아. 뭐냐면 얘는 0은 nc0 빼기 nc1 더하기 nc2 빼기 nc3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조야. 내가 만약 여기를 이 식으로 바꿔 썼다고 쳐. 그럼 이 식은 뭐지? 이 식과 비교했을 때 이만큼을 우변으로 넘기는 거야. 좌변으로. 그럼 뭐 만나봐? 답은? 이거는 쌤이 그래서 문제가 괜찮더라고. 쌤도 소홀하거든 사실.
아까 설명할 때 쌤도 세 가지 해버렸잖아, 맞지? 나도 모르게 이거를 기본 공식으로 삼는 거야. 얘도 사실은 교과서에서 반드시 나오는 기본 공식인데 어떤 말인지 알겠지? 이런 거 서울에서 시험장에서 진짜 별거 아니잖아, 맞지? 근데 이렇게 생각 안 나면 짱나잖아. 그래서 이건 좀 신경 쓰자. 오케이? 문제 괜찮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닌데 내가 방심했다가 약간 삐끗할 수 있는 문제는 되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7번. 자, 7번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에서 11의 10제곱은 그냥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우리가 그 나머지를 구하는 건, 특히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건 10진법을 쓰고 있으니까 저걸 뭐로 고쳤으면 돼? 10 더하기 1에 11제곱, 10제곱이군요. 이렇게 고쳐서 그냥 잘 풀 것 같아, 맞지? 근데 두 번째 건 그래도 같이 해봅시다. 이번에는 20 더하기 1에 10제곱으로 고쳤는 거야. 그래야 이제 400이 만들어질 테니까, 맞지? 자, 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되지? 10시 0, 20에 10제곱 이렇게 갑시다. 쭉 가서 그럼 확실히 20이 2개 이상 모자라되는 건 10시 8까지는 20이 2개 이상 있다, 맞지? 거기까지 일단 써놓고 여기까지는 확실히 되고 한 10시 9부터가 섬세하게 가야 되겠네. 20 더하기 10시 10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까지는 무조건 4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생겨 안 생겨? 20의 제곱이 얼마야? 어차피 400이잖아, 맞지? 그럼 4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생기지 않을 거다. 그럼 얘가 여기까지 400 곱하기 5원가로 정리가 될 거야. 이제 얘를 보면 그 뒤에 얘는 얼마야? 10이지. 여기 201 이렇게 되겠다. 이 친구가 나머지가 될 거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이거 발전 7분이었죠. 왜? 아예 그 A 구하는 것도 있고. A 안 구했어.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보게 되면 실력업 문제 중에서도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120번이 사실 뭐 그냥 공식 문제고 맞지. 자, 119번도 괜찮을 것 같아요. 118번은 아까 했던 거고 117번도 그냥 이제 문자로 표현한다고 빼고는 사실 별 차이가 없이 아마 잘 풀릴 겁니다. 일반어만 표현할 수 있으면 잘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니? 자, 열심히 하고 일단 이항 정리는 시험을 좀 짜증나게 내기에 매우 좋다, 맞지? 그래서 그런 거 너희 학교는 어쨌든 쌤이 너희 학교 문제들을 보면서 느끼는 기분은 제일 큰 건 그거야. 같은 유형인데 똑같은 문제인데 근데 뭔가 귀찮게 뭔가 숫자를 좀 더럽게 준다거나 아니면 뭔가 하나 이렇게 조금 더 한 발짝 더 생각하게 만든다거나 뭔가 좀 짜증나게 돼. 그러니까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 조금 더 잘 다룰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돼. 맞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그 EBS 봅시다. EBS. EBS 쌤이 풀이하려고 하는 문제는 8번, 19번, 20번 세 문제거든. 8번. 그래요. 8번. 사실 나머지 문제는 잘 풀어야 돼. 그래요? 이건 안 돼. 학교는 이거보다 안 쉽다 절대로. 진짜? 아니 물론 이제 유연의 실력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늘겠지만 학통은 결국 정보 나누고 따지고 확인하고 이런 걸 잘해야 돼. 자, 8번 봅시다. 8번을 보게 되면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개의 공을 같은 종류 상자 3개에 담고 싶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른 공을 같은 상자에 담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란 말이야. 근데 쌤이 사실 그 지난번에 같은 단원을 열심히 설명했는데 아직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갔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그걸 생각해봐. 8가지 케이스를 한 번에 듣고 바로 다 적용하면 그게 또 더 이상한 일이야, 사실은. 그래도 조금 이야기하자면
일단 다른 공 같은 상자는 원래 고1 개념이야. 분할과 분배라고 해서 그 나눠주는 거 예전에 이야기한 적 있지? 기억 안 나? 나중에 어쨌든 살리십시오. 분할과 분배라는 개념 고1 거 있어? 그렇지? 순열을 접해서 나오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실제로는 결국 이게 아니게 되고 다른 상자로 바뀌어 문제가. 그러면 다른 공 다른 상자가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중복 순열 케이스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중복 순열은 우리 거야, 우리 거 아니야? 우리 거야. 확통 1단원이 중복 순열이 따시가 완전 우리 거야, 알았지?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봅시다. 어떻게 돼 있냐면 각 상자에 넣는 공의 개수는 2 이상이다. 이건 이제 좀 이따 처리하고 한 상자에 넣은 모든 공에 적힌 수의 곱이 12의 배수인 상자의 개수는 3이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럼 12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소인수 2가 2개 이상 있어야 되고 소인수 3이 반드시 1개 이상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 3의 배수가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어. 아 그러니까 서로 구별되지 않는 상자가 3개 있는데 이 세 상자에 모두 어떻게 돼야 돼? 3이랑 6이랑 9가 하나씩 들어가야 돼. 그래야 곱이 12의 배수인 상자가 3개. 다시 말해서 전부 다가 될 수 있는 거야. 괜찮아? 근데 같은 상자는 말이야 이 상자들을 구별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에 3과 6과 9를 그럼 넣는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넣는 순간 이 상자들은 어떤 상자가 된 거야? 껍데기는 같았지만 이제 알맹이 든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다른 상자로 바뀐 거야. 이제 다른 문제로 바뀐 거야. 아니 처음에 같은 상자였으니까 저거 할 때 이제 그 순서를 넣으면 안 되지. 순서를 하면 안 되지. 안 되는 거죠. 구별이 안 되니까 맞지. 오케이. 자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뭐의 배수만 달성시켰어? 3의 배수만 달성시켰단 말이야. 이제 뭐 해야 돼? 10의 배수가 실제로 되게 만들어줘야 되지. 근데 이제 써보면 우리 3, 6, 9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숫자가 1, 2 그리고 4, 5, 7, 8이 남아있단 말이야. 근데 이 3과 9는 12의 배수가 되려면 소인수가 2가 몇 개 이상 필요해? 2개 이상 필요해. 근데 소인수 2를 2개 이상 가진 수가 4랑 8 2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4랑 8 중에 하나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4와 8을 매치하는 곱이 두 가지인 거야. 그럼 여기에 4를 넣고 여기에 8을 넣었다고 치자. 그럼 2는 무조건 어디 가야 돼? 여기 갈 수밖에 없지.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뭐 하면 돼? 남은 숫자 누구 있어? 1과 5와 7이 있지. 근데 지금 가조건 충족시켰지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5와 7은 아무 데나 들어가도 상관없어. 그럼 1이 들어갈 수 있는 상자가 몇 개? 3, 그 5도? 7도 몇 개? 3의 세제곱 몇 개? 50, 63? 선생님 확통은 약간 보면은 풀이를 보면 왜 저 생각을 못했지? 저게 쉬운데 생각을 하는데 풀 때 보면 아예 경험이 좀 부족해. 그러니까 네. 이게 어차피 쌤이 확통에서 제일 강조했던 게 뭐냐면 사실 캠브리거든. 케이스 분류. 경우를 나누고 그걸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해. 그게 달성이 되면 그다음 이 문제는 사실 경우를 나눌 필요가 없어서 근데 논리는 어차피 그 상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 경우가 같을 건지 다를 건지 계속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지금 내가 이제 여기서 2 곱하기 1 곱하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여기에 4와 8을 넣고 여기에 8과 4를 넣었을 때 그 다음 이어지는 경우의 수가 4, 8 넣었을 때나 8, 4 넣었을 때나 같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곱이 법칙을 이어가는 거거든. 같지 않다면 뭐 해야 돼? 경우를 나누는 거야. 그래서 그 논리가 잘 서 있어야지만 문제를 안정적으로 풀 수 있어. 오케이? 자, 어쨌든 해봅시다. 근데 가끔 이 문제 풀 때 틀렸던 것들이 거의 다 그런 거였거든요. 케이스 분류에서 했는데 어떤 거는 전체 구에서 거기서 아닌 거 빼는 거 있고 어떤 거는 이 조금씩 나눠서 그래서 다 더하는 그런 거였는데 항상 반대 원래 풀이에서 빼는 걸로 돼 있는 거를 더하는 걸로 해서 근데 그거는 쌤 입장에서는 좀 중요하지 않다에 가깝다고 생각해.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쉽게 내면 어떤 특정한 하나의 방법이 이득이 크거든. 근데 문제를 애매하게 어렵게 내면
이렇게 풀어도 꽤 복잡하고 저렇게 풀어도 꽤 복잡할 수 있어. 그러니까 쌤도 사실 햇쌤이랑 다르게 푸는 경우가 꽤 많아서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틀렸어. 그렇지. 그렇게 해서 논리가 명확해서 빠뜨리지 않고 다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되면 가능하면 일단 해설표를 먼저 익히는 게 좋은 거지. 오케이. 자, 해봅시다. 자, 19번 문제는 이제 x가 1, 2, 3, 4고 정명기의 원소가 공력의 원소가 1, 2, 3, 4네. 자, 근데 이제 가조건에서 이제 가조건의 말은 결국 이런 거잖아. F1은 1보다 크나같고 어차피 이제 치역은 아니 공력은 모두 자연수라서 F1은 루트 2보다 크나같다는 말이나 2보다 크나같다는 말이랑 같아. F3도 마찬가지고 F4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F5만 이제 3 이상으로 써야지만 정확하게 표현이 되겠지. 괜찮니? 나조건에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이다.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이라고 주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해봅시다.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경우에 따라서 어차피 치역 원소가 3개라고 했는데 여기 원소 몇 개밖에 없어? 네. 4개밖에 없잖아. 지금 3개가 되는 경우를 고려를 해보자. 근데 그 중에 누가 제일 특별하냐면 1이 제일 특별해. 왜냐면 1은 누구만 선택할 수 있어? F1만 선택할 수 있잖아. 맞지? 그 다음 특별한 친구는 2라고 생각해. 왜냐면 2는 다 선택할 수 있는데 5는 5만 선택을 못하는 숫자잖아. 맞지? 쌤은 어떻게 접근했냐면 해설처럼 풀어도 괜찮아. 맞지? 쌤은 이렇게 생각했어. 그냥 치역이 첫 번째 케이스로 1, 2 그리고 나머지 하나인 경우, 두 번째로 1이 없고 1이 있고 2가 없는 경우, 2가 없고 나머지 있는 경우니까 3, 4가 되겠지. 세 번째로 이번에 1이 없고 2, 3, 4로만 구성된 경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처리를 해.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각각의 원소들이 이제 선택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이 돼버려서 문제를 조금 안정적으로 풀 수 있어. 왜? 그러니까 F1이 1 이상이야. 나머지는 전부 다 2 이상을 선택해야 돼. 그러면 1을 선택할 수 있는 누구밖에 없다고. 1. 그러니까 F1은 그러니까 1이 함수값으로 일단 무조건 F일 거야. 그런 이제 그 뭐랄까 구별되는 차별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1이 이 치역에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사실 완전 상황이 달라져. 그래서 치역에 1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사실 나눈 거야. 근데 그 F1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딴 거는 왜 안 돼? 딴 것도 되는 딴 거야? 것도 해도 되지. 여기는 F1이 1이 아닌 거지. 아, 그러니까 근데 F1이 뭐지? 1이 아니게 되면 남은 숫자 2, 3, 4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아. 여기서 특수한 거는 F1이 1이 되는 경우가 특수한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F2와 F3과 F4가 이 중에 하나가 2가 되는 경우가 특수한 경우야. 그러니까 묶여버리는 상황을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지. 근데 약간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쌤은 이제 기준을 F1이 1이 되는 걸 이제 처음에 기준으로 삼았거든. F1이 1이 아닌 걸 기준으로 삼았어.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이거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왜냐면 이건 F1이 1인 경우잖아, 맞지? 얘는 F1이 1이 아니니까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막상 이걸 풀어보니까 케이스가 요거 두 개는 그 풀이의 과정이 다르더라. 근데 그렇게 다르게 된 이유가 2라는 숫자는 얘네들만 선택할 수 있는데 3부터는 다 선택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경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경우를 이렇게 나눈 거야. 실제로는 경우를 어떻게 시작하는 거지? F1이 1일 때와 1이 아닐 때도 나눴고 F1이 1일 때도 결국 그 치역이 2가 들어가는 경우와 2가 안 들어가는 경우에 따라서 그 다음 선택지가 달라져서 경우를 나눈 거예요. 현호가 지금 유연이가 이해가 안 되는구나. 네. 다시 한 번 더. 야, 1은 누구만 선택할 수 있어? 얘네들은 다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선택해야 한다니까. 1은 누구만 선택할 수 있어? 1. F1만 선택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 1이 선택되는 경우는 특별하지 않아. 아, Y였군요. 어? 저 괄.
자자자 이 1을 말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함수 값으로 1이 선택되면 누가 무조건 선택한 거야? F 1이 선택한 거야. F1이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선택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가 나눌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와 이거로 이렇게 나눈 거야, 저는. 아, 괜찮아? 자, 그다음 두 번째. 치역에 2가 있으면 얘네들은 선택할 수 있지만 얘는 선택할 수 없지. 얘는 3 이상인데 뭐 F5는. 그쵸. 이거 잘 안 돼? 네. 어디가? F2를 선택하면은 아니 이게 아니고 F1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함수값이 2가 그러니까 치역 요소 중에 2가 있으면 얘네들은 선택할 수 있는데 얘는 선택 못 한다. 그쵸. 근데 치역 요소 중에 2가 없으면 얘네들 모두 3, 4를 선택할 수 있어. 그럼 그 다음 경우의 수가 즉 F2부터 F5까지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렇게 경우를 나누는 거야. 네. 오케이. 자 다시 우리는 이거는 처음 F1이 1인 경우와 얘는 F1이 1이 아닌 경우로 나눈 거와 같습니다. 다시 논리적으로. 그다음 이 경우는 여기 2가 있으면 이제 얘네들은 2를 선택할 수 있는데 얘는 2를 선택하지 못하고 2가 없으면 전부 다 이 3 이상의 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경우 그러니까 F2부터 F5까지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요 경우가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해봅시다. 자 일단 1 F1은 1이야.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원소는 3 또는 4거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자. 곱하기 2를 하자. 얘는 이제 치역이 3이 들어갈 건지 4가 들어갈 건지를 결정한 겁니다. 여기가 괜찮지? 요 1은 뭐지? F1을 결정한 거야. 사실 순서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갈게. F1 1인 거. 자,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으냐면 이제 이 공력의 원소, 치역의 원소 중에 2와 여기 편의상 3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편의상 3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러면 5는 무조건 누구를 선택해야 돼? 3을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F5가 결정되는 경우의 수가 또 한 가지. 우리 남은 게 누구지? F2, 3, 4를 결정해야 되지. F2, 3, 4는 누구를 결정하면 돼? 2와 3 중 선택하는데 2가 적어도 한 번 선택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2의 세제곱. 다시 지금 우리 어떤 상황이냐면 1이 1을 선택하고 5가 3을 선택한 상황이야. 그리고 2, 3, 4는 이거 3개를 치역으로 가질 거야. 그럼 2, 3, 4가 뭐 해야 돼? 2, 3, 4는 1을 선택하면 안 되거든. 그럼 2와 3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지. 근데 모두 다 3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 2가 치역이 돼? 안 돼? 치역이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뭐 어떻게 하면 되지? 2의 세제곱 빼기 1 모두 3을 선택하는 경우를 빼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맞아? 자 그럼 다시 얘도 똑같아. 1이야. 이거 뭐야? F1이 1을 선택한 경우. 괜찮지? 그 다음에 이 3, 4는 F2, F3, F4, F5 모두 선택할 수 있어. 아무 제약이 없잖아, 맞지? 그러면 이 3, 4를 선택하는 모든 경우에서 뭐를 그 한 개만 고르거나 아니면 다시 그 3, 4 중에서만 선택해야 되니까 3번 선택하거나 4번 선택하는 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건 빼줘야지. 그리고 그럼 끝나네. 해봅시다. 어떻게 되지? 2, 3, 4하고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각각 2의 4제곱까지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모두 3을 선택하거나 모두 4를 선택하는 경우 빼줘.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 자 합시다. 2, 3, 4가 선택되는 경우는 이제 이 경우에도 사실 아까 이것처럼 아니구나. 2, 3, 4가 선택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 F1, 2, 3, 4, 5가 1부터 아니지? 잠깐. 이렇게 합시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쌤은 이렇게 할게. F5가 나쁜 놈이거든 지금. F5가 선택할 수 있는 누구밖에 없어 이 중에서. 3과 4. F5를 먼저 결정해버리자. 두 가지. F5가 3 또는 4를 선택해야 돼. 괜찮지? 여기 그려볼게. 1, 2, 3, 4, 5에서 1, 2, 3, 4에서 우리 지금 1에는 관심 없고 5가 4를 선택했다고 하자. 그럼 이 1, 2, 3, 4는 2, 3, 4 중에 아무나 선택해도 괜찮거든? 근데 2, 3이 각각 적어도 한 번 이상 선택해야 돼. 괜찮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선택할 수 있는 몇 개?
2에 대해서 3개. 4도 선택. 오, 해도 되잖아. 맞지? 중복해도 되니까. 대신에 빼자. 뭘 빼자? 3. 하나씩만 선택하면 다 안 돼. 세 가지. 두 개씩만 선택한 경우도 2와 4를 선택하거나 3과 4를 선택하면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2 곱하기 2와 4를 선택하는 경우는 다 안 되잖아. 맞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2의 4제곱. 그치? 네, 2만 선택하거나 4만 선택하는 경우는 어차피 이렇게 해서 뺐어. 또 빼면 안 되잖아. 중복해서 빼는 거니까. 빼기 2. 이해했어? 다시 이게 뭐지? 이 1, 2, 3, 4가 2, 3, 4 세 개 중에 하나씩 선택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1, 2, 3, 4가 2, 3을 각각 적어도 한번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뭘 빼자고? 다. 하나씩만 선택하는 경우 빼야 되겠지. 두 개씩만 선택하는데 이제 2, 4를 선택하거나 3, 4를 선택하는 경우가 안 되겠지. 이렇게 그걸 다 빼준 거지. 이렇게 빼준 거. 요거 계산하면 14가 나오고, 요거 계산하면 14가 나오고, 요거 계산하면 100이 나올 겁니다. 아. 그러면은 132요. 100이 8인데 14 더하기 14가 안 돼. 아 14였어요. 18인 줄 알았어. 자, 20번 봅시다. 자, 이게 이제 그 x가 2, 3, 4, 5, 6이고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이제 함수고요. 자, 가족권에서 f2 곱하기 f3이 6의 배수래. 얘가 6의 배수. 그 다음에 또 나조건에서 이제 f의 치역의 모습의 개수가 n 치역이 3이라고 보여졌어. 근데 일찍 끝내자고 조금 보시면 됩니다. 진짜. 자, 상큼하다 맞지? 해봅시다. 3에서 어쨌든 끝나니까 맞지? 힘과 희망이 이제 코앞에 있는데 요 문제는 좀 어려웠어. 그럼 이거 풀었어? 좀 어려웠어. 봅시다. 근데 이제 쌤은 해설풀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해설풀이도 충분히 할 만한 생각이라고 봐, 알았지? 네, 다만 쌤 경험상 이 6의 배수가 있는데 곱해서 6의 배수인데 여기 6이 있잖아. 6이 제일 중요해. 6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경우를 나누는 거야. 그래서 쌤은 이렇게 갔어. 첫 번째 F2랑 F3이랑 모두 6인 경우와 두 번째로 F2가 6이고 F3이 6이 아닌 경우와 세 번째로 F2도 F3도 모두 6이 아닌 경우 나누고 이거는 사실 편례가 있잖아. F2가 6이 아니고 F3이 6의 경우도 있겠지. 그거는 곱하기 1을 처리하는 거야. 괜찮지? 요렇게 경우를 나눴어. 이해했어? 둘 다 6인 경우. 제일 위에 있잖아 이거. 가끔 느낌인데 형들 한번 봐봐요. 자 봅시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었어. 그럼 이제 2, 3, 4, 5, 6이 있고 2, 3, 4, 5, 6이 있는데 그 우리가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 중에 제일 강력한 게 뭐지? 눈이야 눈. 그래서 만약 사고가 잘 안 되면 그냥 그림 그려. 벤다를 그려.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맞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문제에서 이건 이미 가족을 달성했잖아. 뭐만 하면 돼? 치유 요소의 개수가 3개면 돼. 괜찮지? 그러면 두 개를 더 골라야 돼. 그러니까 남아있는 공격의 원소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치역으로 삼아주자고. 그럼 이제 나는 2와 3을 치역으로 삼을 거야. 6도 이미 치역이 된 거지. 그럼 이제 남아있는 원소가 몇 개야? 3개가 2와 3을 각각 적어도 한번 선택해. 아까 봤었는데. 11부터 이런. 조금 다르지만 논리가 비슷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곱하기 2의 세제곱. 아니지. 아. 다 선택해도 괜찮잖아. 3의 세제곱. 세제곱 아, 3.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거 하나하나 선택하면 다 안 되잖아. 맞지? 하나씩만 선택하는 경우 빼자. 그리고 또 이 중에서 2, 6 선택하거나 3, 6 선택하는 경우도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 곱하기 2의 4제곱 빼기 2가 되지. 얘랑 똑같은데 그냥? 완전히? 그냥 2의 4제곱이 아니고 2의 3제곱이거든요. 똑같진 않고 구조만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지?
근데 아까 유형의 말대로 이런 것도 괜찮다. 지금 쌤이 이건 이제 예외를 빼는 방식으로 풀었잖아, 맞지? 이렇게 해도 괜찮아. 결국은 이 4, 5, 6이 이거 세 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세 개 중에 이걸 저거하고 선택하면 되잖아. 그러면 두 가지로 선택하면 돼. 세 개를 선택하는 경우와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로 나눠. 괜찮아? 그러면 4, 5, 6이 세 개를 선택한다는 말은 2, 3, 6을 각각 한 번씩 선택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뭐야? 그냥 3 팩이야. 그치? 근데 두 개만 선택한다는 건 6은 선택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 4가 두 개 중에 하나, 5도 두 개 중에 하나, 6도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뭐 빼야 돼? 몰빵은 빼야 돼. 이렇게 똑같은 결과 나와. 좀 계산해볼까? 얘는 얼마? 27 빼면 3은? 24. 여기는 6 곱하기니까 10이잖아. 그럼 얼마 나와? 10이 나오잖아, 맞지? 얘 6, 얘 6, 다음에 10.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는 여사건으로 풀어야 편할 수 있고 어떤 문제는 사실 이 밑에 풀이가 안정적이야, 위에 풀이가 안정적이야. 밑에 풀이가 안정적이야 사실. 눈에 딱딱 보이는 상황이거든. 여는 뭔가 계속 거꾸로 가는 사고야. 기본적인 사고 자체가. 그러니까 무조건은 없어. 어떤 말인지 알겠지? 해설을 웬만하면 이렇게 풀 거거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더 어려운 풀이는 아니야. 그래서 여사건을 푸는 게 좋은 것도 직접 푸는 게 나쁜 것도 둘 다 아니야. 상황에 따라 달라져. 오케이? 자, 합시다. 이번엔 이제 F2가 6이고 F3이 6이 아니래. 그러면 다시 변당 또 그래. 또 그래. 응? 저거 이게 벤다이어그램이에요? 고등어 끼는요? 어제 벤 형님 알았지? 정말 감사한 거야. 진짜 쌤이 근데 집합이랑 함수 공부하는데 벤 없었잖아. 뭐, 물론 다른 수단을 썼겠지. 하지만 매우 좋다. 매우 좋다. 친하게 지내라 알았지? F2가 6이야. 여기가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F3은 6이 되지 않아야 되거든. 오케이? F3은 6이 되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F3의 값이 6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어떻게 되나요? 4, 5, 6이 또 이제 선택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내가 F2가 6이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 이미 가 조건 달성한 거잖아. 나 조건만 달성하면 되네. 괜찮지? 해봅시다. 그러면 똑같이 일단 2 곱하기 아까 이거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6이 치역이 되었으니까 나머지 4수 중에 치역이 될 수 2개를 또 골라야 된다. 아까처럼 다시 하자. 곱하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또 2, 3 골랐다고 치지 뭐. 그러면 이제 3이 2, 3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근데 4, 5, 6은 어때야 돼? 2, 3, 6 중에 아무거나 골라도 상관이 없다 맞지? 그러니까 3은 일단 2개 중에 한 개를 고르고 여기까지 괜찮아? 자 이제 처리합시다. 3이 2를 골랐다고 하자. 3이 2를 골랐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4, 5, 6이 2, 3, 6 중에 적어도 하나, 2, 3, 6 중에 고르는데 3을 적어도 한번 골라야 돼. 뭐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4가 3개 고르고 5가 3개 고르고 이게 3개 중에 한 개 고르고 정확하게는 3개 중에 한 개 고르고 그 중에서 3을 한 번도 고르지 않는 것만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얘는 이 사건이 깔끔해. 그러면 그냥 3의 세제곱 빼기 2의 세제곱 이렇게 다시 4가 선택하는 몇 가지? 5도 3가지, 6도 3가지 맞지? 그냥 3의 세제곱이야. 그 중에서 누구만 빼자고? 3을 안 고른 것만 빼자고. 뭘 고르면 되지? 2 또는 6, 2 또는 6, 2 또는 6을 하는 거야. 괜찮아? 둘 다 이게 안 돼. 둘 다 이게 안 돼.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6을 안 고른다는 말은 저 두 수를 곱해서 6의 배수가 되려면 결국 짝수 하나, 3의 배수, 그러니까 정확히는 짝수 하나, 3 하나를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러면 누가 3을 가질 거야? 를 고르는 게 두 가지. 그러니까 F2가 3이 될 건지 F3이 3이 될 건지 결정해야 되겠지. 편의상 F2가 3이라고 하자. 두 가지 했어 이제. 그러면 3한테는 어떤 선택지가 나왔지? 3이 짝수를 채워야 돼. 2를 가져가든 4를 가져가든. 맞지? 그래서 또 두 가지. 그러면 3이 2를 가져갔다고 하자.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세 개 중에 뭘 골라야 돼? 치역이 될 원수 하나를 골라야 되겠지. 33 곱하기 31 곱하기. 그럼 이제 치역을 4로 골랐다고 치지 뭐. 이제 그럼 4, 5, 6이 어떻게 해야 돼? 아까와 똑같네. 세 개 중에
4를 적어도 한번 고르면 되지. 요거 그냥 12가지. 똑같이 쓰면 되지. 아, 그렇죠. 똑같은 구조잖아 지금 논리가. 맞지? 세 개 중에 고르는데 이제 하나는 반드시 골라야 돼. 이 조건이잖아 지금.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답은 괜찮아? 자 어쨌든 그려놓고 시각적으로 보는 게 많이 중요합니다. 맞지? 그래서 내가 좀 판단이 자연스러워져. 오케이? 자, 뭐 쉽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쌤이 이걸 풀어보라고 한 이유를 좀 느꼈으면 좋겠는 게 개념 원리나 RP 문제를 풀면 이렇게 사고력을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적어. 사실 거의 없어. 그 모의고사 문제 몇 개 이제 연습 문제 있는 거 빼고는 다 사실은 사고력을 쓰지 않고 계산하는 문제들이거든. 그래서 공식에 대입하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익혀보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하여튼 뭐 쌤도 사실 근데 생각보다 조금 더 까다로워서 약간 고민은 있어. 그러니까 쌤이 풀이를 안 해주고 진행하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이제 진도 이슈도 있고 하니까 약간 고민이 있어. 어쨌든 고생했어. 질문 중